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서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대부분 다 쓰죠. 물론 길을 아시는 분은 안 써도 되는데 내비게이션을 제일 먼저 켰을 때 뭐부터 찍죠? 제일 먼저? 목적지 찍.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결국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먼저 찍는 거죠.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물어보죠? 현재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물론 내비게이션은 GPS 때문에 어떻게 하죠? 자동으로 찍죠. 자동으로 예컨대 여기는 광양시 뭐 이렇게 찍지만 원칙은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당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두 가지가 연결되죠. 목적지와 현재지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와 현재지를 연결하는 게 보통 빠른 길, 그 다음에 무슨 가장 가까운 길 뭐 이런 등등등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보통 그냥 아무런 이게 선택을 하지 않고 그냥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하죠. 대부분 첫 번째 고르는 거. 그죠? 근데 여러분 인생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인생 여행을 한다라고 할 때 아니면 항해를 한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찍어야 돼요? 그렇죠. 목적지에 해당되는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라는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 진단을 해야 되죠. 현재 진단을 하고 그러면 이제 경로가 연결되는데 그게 실천 방안이 되는 거죠. 오늘은 그 세 가지 부분들을 다 해볼 겁니다. 즉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나와의 대화, 그 다음에 현재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는 자기 진단,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에 가기 위한 구체적인 경로를 설정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큰 틀에서 내비게이터십은 내비게이션을 응용한 인생 설계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결국 내 목표가 뭐냐, 내 인생 삶의 의미가 뭐냐라는 걸 정하는 단계, 그 다음에 자기 진단을 하는 단계, 그리고 경로의 설정. 이 경로 설정은 그래서 8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꿈, 관계, 도전, 재능, 실행, 기본, 준비, 열정인데 이건 뒤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실천 방안을 만들어 볼 텐데 이 꿈이 결국 목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목적지 역할. 그 다음에 관계부터 시작해서 7가지가 실천 방안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4개로 4D로 제가 잡았는데요. Dream, Design, Do, Devote 이렇게 됐습니다. Dream이라는 건 뭐죠? 아까 이 꿈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 그 다음에 그걸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게 디자인이고 그걸 실천하는 게 두고 사회와 함께 연결하는 게 Devote. 이렇게 4D. 그래서 Dream, Design, Do, Devote 4개의 D로 표현했고 내비게이터십은 결국 자기의 어떤 인생을 살 건지 인생 설계도를 그려보고 자기 진단을 해본 다음에 자기의 이루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해야 될지라는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비게이터십이란 스스로 자기 자신이 가야 할 인생의 방향을 찾아서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성장하며 조직, 사회, 국가에 기여하기 위한 원리 및 덕목 그리고 스스로 취하는 행동 방식. 결국 스스로 자기 자신이 가야 할 인생의 방향을 찾아보는 거죠. 내비게이션과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성장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고 그걸 통해서 조직, 사회, 국가에 기여하기 위한 원리 및 덕목 그리고 행동 방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5가지 특징을 간단하게 이건 제가 소개를 하는 그런 틀인데 자신의 행복한 인생을 스스로 디자인하고 실천 방안을 만드는 인생 설계 프로그램이고 자신의 꿈을 찾아 인생을 항해하면서 자신이 속한 조직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자기 창조 경영. 여기서 중요한 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창조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조물주는 우리가 창조적인 그런 부분에서 사람을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인생은 자기가 만드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진단을 통해서 자신의 현재를 점검한 후 꿈과의 차이를 메꿔 나가는 내비게이터를 양성하는 거고 기존의 리더십이나 셀프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걸 보완하는 고유의 동창용용으로 내비게이터십을 브랜드화했고 서양의 개인주의와 동양의 공동체주의를 접목시켜 인생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인데 자아를 탐구하고 자아소통, 자기혁명, 인생설계, 실천 방안 이렇게 이제 만들어 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16시간 동안 우리가 진행할 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비게이션의 기본 틀들을 그대로 활용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앞에는 서로가 소개하는 시간이 있겠죠. 그룹 구성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자기 진단인데 진단은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개인 진단과 조직 진단입니다. 조직 진단은 우리 기업이라는 부분을 진단하는 거고 개인 진단은 나를 진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별 발표와 그룹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에 해당하는 결국 미래를 예측하고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니까 그 다음에 자기의 꿈을 찾아보고
강점을 파악하고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로 가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목표가 만들어졌으면 실천해야 되니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거쳐서 개인별 발표, 팀별 발표에 대한 총평을 하고 마무리로 결국은 최종적으로 인생 설계도를 그려보는 요게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들입니다. 그럼 왜 내비게이터십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나 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지금 현재는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고 성장이 지금 정체된 조직, 이 두 가지 부분들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 내비게이터십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행동을 바꿔서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인생을 디자인하면서 조직과 성장하는 온라인하는 부분을 찾아가는 그런 틀들이 되겠죠. 그리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찾아가고 조직의 지속적 성장을 만들어가고 그게 개인과 조직과 사회가 통합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 삶이 변화가 되겠죠. 내비게이터십을 통해서 내 인생을 설계하다 보면 내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삶이 변화되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좋은 사회로 가는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필요한 이유는 지금 아까 행복 빈곤의 시대라고 얘기했어요. 이 경제 성장의 어두운 측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이걸 승자 독식의 사회라고 합니다. 위너 택시 어이라고 하죠. 금전 만능주의고 고용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까도 어느 분이 잠깐 얘기하는데 일자리는 다 없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성장은 되는데 고용이 없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왜 사는지 어떻게 살 것인지 잘 사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내 강점과 꿈이 무엇인지 꿈을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그게 인생 설계도로 만들어지는 그런 틀들이 되겠죠. 자, 조직적인 측면을 보면 지금 우리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우리는 지시감독과 통제 문화에 젖어 있는 그런 틀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구성원들이 행복하지 않는 그런 틀이 되고 그 다음에 성장을 하지 못하는 시대에 성과 위주 관리를 하다 보니까 구성원들이 행복하지 않은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직원이 행복한 회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개인과 조직의 상생이 필요한 겁니다. 개인만 생각할 수도 없고 조직만 생각할 수 없는 두 가지 부분들을 함께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직의 지속적 성장을 통해서 자율경영, 몰입, 존중 이런 것들이 조직이 해나가야 될 그런 틀들이 되겠습니다.